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신기하다.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아, 진짜 신기한 사람이네, 그 사람은. 대단. 너가 뽑은 대통령 대단하시다. 어떡하냐. 내 손모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머. 돈도 많은데. 돈이 이해가 엄청 안 많습니다. 된다. 아까 말했던 다스. 네. 다스라는 회사는 2000년대 초반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 되기 전에도 뭐 큰 회사였어요. 근데 매출액이 1000억 원 정도, 1000억대. 어머. 굉장히 큰 회사였죠, 다스. 지금은 2017년 매출액은 3조 원가량 될 거예요. 뭐 그래요? 하는 회사인데요? 현대자동차 카시트와 카시트를 납품하는데. 납품하는데 제일 큰 회사입니다. 야, 3조 원 정도 됩니다. 와. 그 회사 가치는 연 매출액이 3조 원이면 10조 원이 넘는 회사입니다. 10조가 넘는 가치가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 겁니다. 형님, 어머. 그 MB에 심플하게 네. 자산은 한 어느 정도로 규모, 총 예상. 아니 예상. 그러니까 어. 저는 들여다볼 수는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MB의 재산을 관리한 적이 있었던 아주 측근들이나 누구를 보면 물어봐요. 이렇게 궁금하잖아. 그렇죠. MB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 네. 왜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푼돈을 챙겨? 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돈이 얼마나 있어요?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네. 주기 전에 얼마나 있는 것 같아? 잘 알잖아.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래서 물어봐서 제가 한 30조 되는 것 같습니다. 다스가 뭐 벌써 10조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사람 중에는 가장 근사치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이 자산 규모가 네. 뭐 팩트 여부는 떠나서 네. 이게 대통령 된 다음에 그렇죠. 끌어당긴 겁니까? 아니면은 이전부터 말했던 이명박 거냐. 재산은 서울시장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 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명박 주변에서 가지고 있는 땅은 서울시장 그리고 대통령 시절에 거기에 재개발이 되거나 재건축이 되거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이 폭발적으로 팽창한 거는 이명박 정권 시기였고요. 그 전부터 도약기는 이명박이 서울시장 할 서울시장이었죠. 때부터. 서울시장 전까지는 그냥 한 100억대 자산가 정도. 몇백억대 이렇게 가다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네. 실질적으로 논현동 집 한 채 말고는 없죠. 무소유를 주장했잖아요. 무소유를 네. 주장했죠. 진짜요? 진짜요? 아니, 보통은 이제 그런 재개발 뭐 이런 거 하면 고위 공무원들이나 뭐 무슨 국장급 뭐 이런 사람들이나 좀 거기에 이제 미리 땅 사놓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그걸. 아니 그렇죠. 은평뉴타운 네.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큰 땅덩어리는 이상득의 아들 이지영 씨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수서 그 내곡동 땅 제가 찾았지 네, 않습니까? 찾았잖아요. 그 주변에도 이명박 주변에서 땅을 마구 사들인다는 제보를 듣고 가서 맨 땅에 헤딩해서 하나 찾아낸 겁니다. 그럼 이명박 재산 중에 되게 불법적으로 있고 이걸 만약에 회수할 수 있는 돈도 있나요? 길이 있어요. 이명박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네. 돈이 하도 많아서 네. 비자금 저수지에 담궈놨어요. 저수지요? 어디요? 그 저수지. 네. 비자금 저기 저수지. 호수공원에. 네. 그래서 잠궈놨어요. 그래서 공권력이 수사를 하면 밝힐 수 있다고 봐요. 워낙 큰 돈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끌어당겼는지 아. 좀 사이즈 있는 사기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이 돈이 우리 돈이거든요. 우리 세금이고 내 돈이에요. 근데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힘이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네. 돈이 또 있어요. 그 사람 몇 살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77인가 봅니다. 그러면 해외여행 다니기 좀 힘든 나이 아니에요? 아직 테니스도 치세요. 야, 너보다 더 건강해. 77살인데도? 네. 그럼, 야, 지금 전국체전 나가도 돼. 대단하셔. 아, 이거 말 나온 김에 그러면 돈 얘기도 있지만, 뭐 여자 얘기는 혹시 없습니까? 이명박? 여자 얘기 아까 했잖아. 에리카. 아까 하고 그리고 보신탕. 그리고 저기도 했잖아요. 숨겨진 아이 얘기까지 아. 했으니까. 그럼 뭐 그리고 벌써 잠깐 흘러지나간 게 3명이다. 그 에리카랑 사귄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말고. 그러면 아이의 엄마도 혹시 이게 확인이 됩니까? 엄마 있죠. 저는 하긴 했죠. 아주 조심스럽게 또 젠더 감수성이 문제가 있지만 네. 예쁘냐고? 엄마가 예쁜가요? 아니 저희는 에리카 킴 얼굴 알고 보신탕집 주인 얼굴 알지. 압니다. 아, 보신탕집 주인도 좋아했어요? 그분 정치인이에요 지금은. 아. 네, 두 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합니까? 네, 이미지가 비슷해요. 비슷한 이미지예요? 어떤 스타일이에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나만 몰라. 네. 좀 약간 작고 이렇게 단아한 그런 분을 좋아하시는 성향은 아주 그냥 확실하시네. 올곧으시네. 네. 그런데 다른 데서 또 이렇게 어떤 한정식 마담하고 또 긴이 들으면 그 화류계에서는 다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그 한정식이 있어요.
근데 거기 그분 얘기로는 또 취향이 또 가리지 않는다고. 아, 여자를 좋아하나 보네. 네. 누구요? 그 이명박이. 워낙 식당 주인분들 좋아하셔. 아. 한정식 자영업자를 개국이. 굉장히 감싸신다고. 자, 그럼 본격적인 경제를 위해서. 규모 있는 네. 사기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여기 앞서서 그러면 MB가 전두환보다 더 부자예요? 당연하죠. 아, 당연한 거군요. 당연하죠. 아, 전두환보다 더 부자예요? 전두환도 되게 많이 받았죠. 한번 만날 때 재벌가 애들이 몇백억 이렇게 네, 갖다 주고 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숨겨놓고 이랬는데 MB는 전두환은 비교할 수 없이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네. 전두환도 돈이 네. 없어서가 아니, 이건 저의 생각이고 취재를 해야 한 저의 추정인데, 전두환도 돈이 많아요. 전두환 집안 엄청 많은데, 많죠. 네. 지금 아들이하고 네. 처남은 자기 비자금 관리인입니다. 이창석이라고. 네네네. 근데 이 사람들은 감옥에서 노역형을 살고 있어요. 네. 봉투 붙이기 하고 있어. 음. 왜 그러냐면 벌금 못 내서 그런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못 건드리는 거야. 꺼내질 못하는구나. 그렇죠. 꺼내면 걸리니까. 아. 그래서 아직도 뭐 수천억대 부자라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수조 원대예요. 다. 이미 70년대 박정희가 빼돌린 돈이 우리나라 예산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이 400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79년도 박정희가 죽을 때 우리나라 400조보다 더 큰 돈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얘네들이 그냥 좀 해먹겠지가 아니라 우리 돈을 통째로 가져갔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가 봐요. 그렇죠. 힘들죠. 그래. 힘들죠. 아니 지갑에다가 1,000만 원 넣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얼마나 해피해. 분도 자극해 빨빨 좀 더 좀 더 좀 더. 얼마나 행복해. 네. 그렇지. 여행도 가고 연애도 네. 하고 좀 쉬고 뭐 그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잖아. 네. 근데 우리 백성이 게을러서 그러냐? 우리 백성이 멍청해서는 그렇잖아요. 어느 민족보다 똑똑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지도자, 선장이 돈을 빼먹고 있어요. 선장이 쥐새끼여서 계속 거기 쌀을 빼먹고 있어요. 곡식이 구멍이 났어. 그래서 우리가 팍팍한 거예요. 대통령 하기 전에 네. 서초동에 네. 히레등이라는 중국집이 있었어요. 히레등? 네. 네. 근데 이명박 건물에서 했어, 히레등을. 근데 서초동에 법조타운, 그러니까 판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많은데 네네네. 고급 중국집이 없어요. 그래서 히레등이 열자마자 잘 됐어요. 그러니까 영업이 잘 되니까 일반인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네. 이 사장님인데 이분이 영업이 잘 되니까 그 건물주 이명박을 쫓아가서 이렇게 사장님 제가 덕분에 영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돌봐주신 덕분에. 그런데 제가 2층으로 1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2층으로 올려서 조금 그 식당을 크게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물이 거예요. 1층짜리인데. 네, 1층. 그런데 그럼 그래요? 그럼 세금 나올 텐데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세금도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층짜리가 2층짜리로 가서 재산 가치가 많아지면 세금도 자기가 다 내겠다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대신 제가 투자를 이렇게 하니까 10년 계약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0년 계약은 모르고 제가 계속 단연간 계약 연장을 해서 오랫동안 장사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그냥 가서 너무 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2년 계약하고 계속해서 연장을 10년까지는 해주겠다. 이 사장의 주장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공사를 시작했겠죠. 당연하죠. 몇 억을 투자해서. 네. 그래서 2층으로 올리고 장사를 했어요. 네. 몇 개월 동안 고쳐서.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2년 되자마자 네. 갑자기 김재정 씨,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입니다. 네.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2년 만에. 2년 만에. 아니,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내가지고 중국집을 늘렸는데 지금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잔말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못 나갑니다. 그랬더니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앞에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야. 내 땅인데 이 사람이 안 나간다. 가게를? 네. 홍건여하고는 친하니까 이명박이 그때 시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사비 조금만 받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사람이 그냥 나가서 그냥 다르게 살려고 했는데 화병이 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나가고 며칠을 있다가 이 중국집 히레등은 강희제라고 이름을 바꿔서 다시 영업합니다. 중국집으로? 네, 중국집으로. 그런데 이 김재정이 이 사장이 나갈 때 집기 그런 거 다 놓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자, 책상, 그 다음에 테이블이 있죠. 그 다음에 그릇, 젓가락 이런 것을 있지 않습니까? 히레든 걸 그대로 썼어요. 와. 심지어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주방 보조로 일하는 사람, 그리고 밖에서 서빙 보는 사람도 그대로 썼어요. 이름만 바꿔단 거죠. 그리고 그 사장이 그 중국집을 운영한 사장은 김재정이었어요. 이명박의 천하. 근데 김재정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명박의 그 집사 노릇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국집의 사장은 이명박이었다. 이건 정말 하늘이 도운 대통령이에요. 그죠? 제가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이 롯데월드 타워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과정을 좀 한번 잠깐만 복기해드리면 노무현 대통령 때 성남공항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동편활주로 각도를 7도 정도를 틀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1조 2천억 정도의 비용이 들 거라고 롯데월드 타워에 관련돼서 7도를 틀고 1조 2천억의 비용이 들 거다라고 추산하고 건물 높이를 50층으로 제한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명박으로 바꾸면서 이명박은 7도 틀어야 되는 거를 3도만 변경을 하게 해요. 그래서 투입되는 비용이 1조 2천억에서 3천억 원으로 낮춰져요. 그래서 그 조건으로 3도로 변경되면서 롯데가 9천억 원의 돈을 아끼는 거예요. 그럼 9천억 원의 돈을 아꼈으면 이명박이 커미션을 얼마나 먹었을까요? 이거는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롯데타워는 껌이라고 봅니다. 껌이죠. 네, 왜 그러냐면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딱 집권 5년 동안에 롯데가 한 거예요. 인수합병 26건. 그리고 자산은 40조에서 84조 정도로 뛰었고요. 계열사 수는 46개에서 79개. 거의 배 이상 몸집을 5년 동안 불렸어요. 요거는 정권의 비호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롯데를 통해서 회계 법인, 중국 법인을 통해서 자금 세탁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이 문제도 제가 언제 한번 얘기를 했는데 HBC 은행과 관련해서 굉장히 국내 자금 유출 관련도 이명박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사실은 아까 제가 이제 관료주의를 얘기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장악한 대표적인 나라인데 이명박이 자본가잖아요. 기업가가 대통령이 돼서 정경이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트럼프 같은 새끼지 사실은. 네, 알고 그렇게 보니까 아주 된 비슷하지. 네, 그래서 자본이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시기, 그것이 MB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MB 때 대표적인 자본 권력이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계기를 마련한 게 바로 롯데고 상징적인 건물이란 말이에요. 이 롯데가. 그랬더니 현대 전투에서 공군은 승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공군의 모든 관련자들이 대부분 다 반대를 했고 지난 15년 동안 반대해왔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MB 주새끼가 들어와서 완전히 다 국가 보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다 허물고 롯데월드를 지었단 말이에요. 이 롯데월드는 제2 롯데월드 건물은요. 대한민국의 자본들의 상징이에요. 부패한 자본들의 상징, 적폐 자본들의 상징. 그래서 이 수사는 민주주의를 다시 돌리고 국가 권력의 존엄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수사는 굉장히 섬세하게 그다음에 전방위적으로 전부 다 조사가 돼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명박의 대학 동창이고요. 그렇죠. 롯데 인허가에 관련돼 있는 인물은 장경작이라는 인물이에요. 맞다. 그때 지금 이제 기억나요. 네. 방송을 한 이야기 있는데 롯데호텔 사장 뭐 이런 거 지내고 그러면서 이명박과 굉장히 밀접한 연결고리가 지금 장경작인데 지금 이 사건에도 장경작이 연루돼 있을 거라고 보고 누가 봐도 특혜면 그게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불법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요거 롯데에게 이명박이 무엇을 어떻게 취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파게 되면 제대로만 파면요. 이명박은 구속시키는 게 맞습니다. 박근혜와 이명박이 감옥에 들어가 주는 것이 가장 상징적으로 적폐청산이다. 아니요. 그게 바로 우리 곰피디의 적폐입니다. MB는요. 강화문에서 돌로 쳐 죽여야 돼. 왜 그러냐면 아닙니다. 지금 법과 원칙으로 해야지. MB는 지금 이 새끼 최근에 그 얼굴 보니까 개고기 많이 처먹어서 얼굴이 기름기 막 흐르던데 이 MB만큼은 상징적으로 공개청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MB가 부정선거로 박근혜를 만들었고요. 박근혜를 만들었던 게 우리 방송에서 얘기한 게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국정원이 동원돼서 박근혜를 맡았던 게 MB 사후 퇴임 이후에 안전성 보장 때문에 이 폐륜적인 박근혜를 대통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정선거 하나만으로도 사형감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었으면서 초기부터 얘기했던 4대강, 그다음에 국정원 관련 적폐 청산 TF, 그리고 이번에 나온 롯데월드타워 관련 인허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명박이 측에서 공식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이건 정치보복식으로 과거사들을 지켜야 하는 거다. 그렇게 몰고 가고 싶겠지. 네.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만 정의를 독점한다는 오만을 갖고 있다. 에이씨. 이게 지금 몰린 거예요. 이제는 아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액션을 안 오는 거예요. 원세훈이 개입을 해서 부정선거에 개입된 거 하나로만도 MB는 공개 처형해야 되는데 자유당 때도요. 예? 자유당 때도 부정선거 주범이 사형당했어요. 예? 사형받았다고요. 그리고 대통령을 추방했어요. 그런데 지금 MB가 4대강이요? 아, 롯데도 봐줘. 씨발. 4대강 다 봐줘. 이 원세훈과 관련된 청와대발 부정선거 개입, 이거 하나만으로 저는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에 묶어놓고 공개 처형해야만 공권력에 대한 또는 국민 주권에 대한 회복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